KF-X 발전이 최초 목적은 한국이 공동 개발 혹은 기술 도입의 방식을 통하여 한국 스스로 제5세대 전투기 개발을 원하였는데, 아울러 이 기회에 본국의 항공공업을 장대히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 업체자가 개발 비용의 30%를 부담하고, 그리고 정식 사업 후 10%의 작업량을 전이하여 한국 항공산업의 성과가 돌아오게 하는 것을 바랬다. KF-X는 통상적인 구도인 101방안과 카나드식인 201방안이 있다. KF-X101은 외형상 F-22에 유사하며 길이가 작고 DSI 공기 흡입구 디자인을 채용하였으며 일종의 F-35의 쌍발형에 가깝다. 다른 함종인 KF-X201DMS 카나드식 구도로 쌍발 병렬 엔진외 경사 미익으로 디자인으로 채용되었다. 비행기의 전익, 주익 및 수직 미익은 사다리형으로 균등하며 전익에는 각이 없으며 주익과 평명성이 있기보다는 주익보다 높이 있다. 미익 설계 또한 통상적으로 직접 설치하다. 기체상의 두 개의 외부 곡선 수직 경사 미익을 완전히 기울여 적외선 차단 작용의 특징이 있다. 아울러 지나치게 앞쪽과 안쪽으로 수직 미익이 비행기에서 각이 크게 향하여 비행 시 완전히 기체와 주익이 가려진다. 비교적 특별한 것은 지상 레이더의 접히 탐성 보증이며 KF-X201의 기수 모서리는 날카로운 오변각부를 달았다. 이전 상업 모델 성공의 경험에 근거하여 한국은 제차 T-50대의 개발 수법을 채용할 것을 추측하며 외국 제조사의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여 설계, 설비 및 관련 생산 기술의 양도 제공이 관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 리스크를 줄이며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원가 절약이 가능해진다. 유럽과 미국 회사들 또한 KF-X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스웨덴 샤브, 이즈, 보잉이 한국과 합작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샤브는 버로샵 경쟁 입찰을 제시 중이며 단발과 쌍발 두 기체를 포함하며 P305와 P366으로 구별하여 명명하였다. 불과 얼마 전 한국 공군은 외부에 공개할 때에 오직 쌍발 전투기 방안이라 하여 단발 방안은 이미 포기되었다. 우선 KF-X 개발은 한국 공군이 요구로 쌍발 구도로 시작한 것이다. 이외의 단발형 방안은 일종의 스텔스 그리펜으로 제임즈 39를 토대로 한 스텔스성을 향상시킨 전투기라 할 수 있다. 이즈는 한국이 유럽파이터의 개조 개발을 희망하며 또한 한국의 무인 전투 항공기 시스템의 공동 개발을 제공으로 개발 및 최종 구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즈는 유럽파이터에서 향상된 더 나은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 융합 기술과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을 갖출 수 있음을 나타냈다. KF-X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잉은 기존의 F-15에 없는 수직미익 구성 방안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항공기의 레이더 단면적과 전체적인 기계의 무게와 저항을 줄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 세계 전투기 개발 영역에서 최고라 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사는 KF-X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교적 냉담한 반응이다. 이는 곧 경쟁 대상을 키울 가능성을 생각하여 그들은 오직 한국의 F-35를 수출만 가능하며 한국과 합작하여 신형 전투기 개발은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 국방부 소속의 국방과학연구소는 KF-X 계획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이며 추진자이다. 미래의 발전 부문에서 마땅히 중요하며 그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정부 관련 부문에 주장을 펼치며 컨소시엄 개발을 견제하며 이미 스텔스 기체의 개념 설계를 완성하였다. ADD는 그들이 이미 스텔스 구조 설계와 관련 기술의 분석이 이미 되었으며 설계 방안의 축소 모형을 공개하였다. 그 외 ADD는 또한 그들이 1999년 시작하여 레이더 및 파동 재료 연구가 이미 초기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F-4 전투기에서 성공하여 지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선포하였다. ADD가 제시한 급진적 설계 방식과는 다르지만 한국 항공우주의 방안은 매우 보수적이다. 카이는 록히드 마틴사와 함께 F-16XL과 매우 유사한 전투기를 내놓았다.
7월에 새롭게 노출된 사진상에서 보듯 그 기체는 러시아제 T-50 유사하다. 이로 말미암아 KF-X는 기동 성능을 포기하고 전투기의 모든 성능이 첫째로 기동성을 대신하여 스텔스 효과를 전투기의 핵심 성능으로 하여 미국의 5세대 전투기 모델 타파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KF-X 프로젝트의 태도에서 정책 결정자에 따라 다르다. 한국 그동안 일부 관리는 공군 F-35 조달 향후 업그레이드 및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국의 항공산업의 발전에 공헌과 인도네시아와 프로그램 공유 투자와 관련된 개발 작업에 참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결정적으로 KF-X로 하여금 거의 진행되었지만 KF-X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제어로 한국의 전투기가 너무 고사양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록히드 마틴의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동시에 국가의 기술적 한계로 한국 KF-X 전투기의 미국산 기술 광범위한 사용은 그 전망을 불확실하게 함을 알 수 있다. 하늘도 경제도 놓칠라 빈 껍데기 우려 커지는 KF-X. 오는 2030년대 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KF-X 시제기를 완성한 뒤 2022년부터 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 LIG X1 등이 전자장비와 엔진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 제작에 한창이다. 카이는 개발되거나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들을 한데 모아 KF-X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F-X의 성능이 J-20, F-3 등 주변국 차세대 전투기나 유럽에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와 차별화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F-35의 스텔스 전투기와 F-16 전투기가 서방 측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KF-X가 전투력도 수출 경쟁력도 뒤처지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눈에 띄는 무장이 없다. KF-X 개발 관리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KF-X 개발이 본격화된 2015년을 전후로 미국제 무장 장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35A와 F-15K, KF-16의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등 미국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무장 장착을 위한 체계 통합 기술 수출 승인 지연으로 암남과 사이드와 인도를 비롯한 주요 무장의 체계 통합을 KF-X 개발 기간에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KF-X에는 우선 영국 MBDA의 미티어와 독일제 AIM-2000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 체계 개발과 시험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군 당국은 이와 별도로 KF-X의 미국제 무장을 조기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KF-X 장착이 거론되는 무장들이 뚜렷한 특징을 갖추지 못하는 데 있다. 암남과 사이드와 인더, 합동정밀 직격탄을 비롯한 주요 항공무장은 F-35A나 F-15K에서도 쓰이고 있다.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첨단 항공무장이 필수다. 2030년대의 한반도 상공을 누빌 KF-X는 스텔스 성능이 F-35A보다 낮다. 그런데도 항공무장은 F-35A와 별 차이가 없다면 실제 전투력은 F-35A나 개량형 F-15K보다 뒤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KF-X는 음속의 4배 속도로 100km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키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게 된다. AESA 레이더의 발달로 전투기들의 공중전이 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하다. 미국 제4위와 인대보다 짧다. F-35E를 비롯한 5세대 전투기에는 쓰이지 않는다. 반면 영국 MBDA가 개발한 아스람 미사일은 사거리가 50km에 달하고 영국 공군 F-35E에도 장착되는 기종이다. AESA 레이더의 등장으로 탐지 능력이 향상된 전투기들은 예전보다 먼 거리에서 적기를 발견하게 된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방식의 공중전이 대세로 자리잡게 되는 이유다. AIM-2000보다 사거리가 2배 정도 긴 아스람은 KF-X의 공중전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차별화된 요소 부각해야 생존. KF-X는 한반도 영공 수와 더불어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투기를 해외에 판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이 성공하려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KF-X 비행시험이 시작될 2022년에는 수출을 위한 해외 영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유럽의 견제를 뚫고 KF-X가 수출을 하려면 다른 기종과 차별화된 능력이 필요하다. 고성능 항공무장 장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은 KF-X의 수출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공군 F-15K 60대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J 120대에 밀리지 않는 것은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ADD는 LIG X1과 함께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탐색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2에서 2028년 체계 개발을 거쳐 200여 발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8,1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KF-X 장착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우선 개발 기간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타우러스는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갖춘 영국 MBDA와 스웨덴 사비의 합작으로 개발됐다. 미사일 개발 및 전투기 체계 통합 노하우가 풍부한 두 기업이 힘을 합쳤지만 실제 개발까지는 7에서 8년이 걸렸다. 공대지 미사일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ADD가 개발 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발이 완료되면 KF-X의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타우러스를 F-15K에 체계 통합했을 때 2에서 3년 안팎의 시간과 8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KF-X는 현재까지는 실용화되지 않은 무기다. 실전 배치되지 않은 무기를 상호 통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지는 추정조차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프레스데이에 다양한 종류의 항공장비 및 지상장비들이 전시돼 있다. 성남뉴스1 우여곡절 끝에 체계 통합을 마쳐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시험 발사를 통해 성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우러스는 4년 동안 300회에 달하는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우러스 제작사는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한 뒤 이륙해 비행하는 과정과 발사 절차, 발사 후 비행, 목표물 파괴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지상 표적에 명중하는 시험은 100여 회에 달할 정도로 많이 진행됐다. 도립 각도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정확도와 파괴력이 크게 낮아진다. 이는 지하 벙커 파괴 여부와 직결된 부분이다. 거듭된 시험 발사를 통해 발사 각도와 속도 등을 확인하면서 기술적 개량을 실시해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일종의 비행체이므로 감항 인증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은 깊게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KF-X의 타우러스 제작사에서 개발 중인 단축형 타우러스를 장착해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타우러스와 비교하면 연료 탱크를 줄여 사거리를 400km로 단축한 것에는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다. FA-50 경공격기에도 장착이 가능한 만큼 KF-X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내륙 지역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KF-X라면 경쟁 기종의 견제 속에서도 의미 있는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KF-X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으로 꼽히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세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하지만 차별화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기는 우리 군도 외국 군도 외면할 수밖에 없다. F-35의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할 수 없다면 다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